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유경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유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지사 재판에 대한 사법 후에 현명한 판결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염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고 진행을 우리 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기로 하신 노민호 총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세웅 신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구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문국주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정병문 민주인권 평화재단 대표님 오셨습니다. 효림 스님 오셨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오셨습니다. 이강 광주전당 민주화운동 동지의 상임 고문님 오셨습니다. 장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영주 목사님 오셨습니다. 노혜경 시인님 오셨고 박재승 선생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동 선생님, 김삼웅 선생님 오셨습니다. CR재단의 김원호 이사장님과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님, 신홍범 조선투이 전 위원장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회를 안 써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예, 김희선 전 의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회를 노민호 사무총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노민호입니다. 간략하게 저는 진행만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과 과정을 잠깐만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18년 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2018년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죠. 보통 흔히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것을 기화로 2018년 10월 29일 처음으로 분당경찰서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조사가 시작됐고 12월 2일 경찰은 7건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같은 해 11월 24일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12월에 7개의 혐의 중에서 4개의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결정합니다. 이후 1심 재판이 20회 진행되면서 출석한 증인만 55명에 달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기소된 4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고요. 이후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5번에 걸친 재판을 마치고 지난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은 기소된 4건에 대해 3건은 무죄, 허위사실 공표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선고 이후 각계각층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개인 SNS를 중심으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우리나라 응급의학의 상징이신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까지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유죄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 여러분들이 지난 9월 19일 범대의 구성을 제안하셨고 그 제안에 따라 많은 발기인들이 참여하여 오늘 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재명 지키기 모임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잘 간직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요새 쓰고 있는 보수, 보존하고 지킨다,
좋은 가치를,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시대인들,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저는 또한 종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는데 많은 우리 민중들, 신도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뜻을 함께한 모든 분들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는 바른 가치, 민주주의 가치, 민족의 일치와 화해, 공존의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 소명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우리 지사를 함께 꼭 지키도록 대법관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출범 기자회견문을 노혜경 시인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혜경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3년 전 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 기통한 심정으로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정의와 공정의 시대 정신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2016년 시작된 광장의 촛불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새로운 지방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2019년 오늘 촛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촛불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촛불에 담긴 우리 국민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경기도민들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주권자의 명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 조리비 지원 등의 보편적 복지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건설 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준법 문화 확립,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 헬기 운영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도 보유세 추진 등 이재명 지사가 앞장서 열어가고 있는 수많은 경기도의 정책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의 주역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경기도정이 여기서 중단되어야 합니까?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에 묻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 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방송 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 사실 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허위 사실 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 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 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을까요? 선거 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당선 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요청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서명운동과 릴레이 청원, SNS 홍보활동을 통해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분들과 함께하며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재명 지사를 지켜주십시오. 정의와 공정의 시대 정신을 지켜주십시오. 2019년 9월 25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일동. 이어서 왜 이번 2심 판단이 잘못된 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김지혜 변호사께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TV 토론회에서 자신에 대해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던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받았고 그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TV 토론회의 어떤 즉흥성 고려하지 않았고요. 상대 후보가 한 질문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이재명의 소극적인 부인을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 또는 공표 등등의 요건을 각각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TV 토론회에서 오간 문답에 관하여 전례 없이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함으로써 1350만 도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도지사를 법원이 해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역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이 이와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정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왜 이 2심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오신 선생님들 대표적으로 몇 분들이 좀 꼭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 좀 짧게 우리 이부영 의장님부터 오셔서 오늘 소회 말씀을 잠깐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동안 펼쳐온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들의 높은 기대와 희망 속에 펼쳐졌던 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문제는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치권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는다는 면에서도 꼭 이 점이 대법원에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 때 했던 발언을 하나하나 시비해가지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경찰, 검찰에 가고 다시 그것을 법원에서
심판하게 돼서 정치인의 이 정치 생명을 사법부가 좌우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리석은 자해 정치를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또 사법부도 지난번 대법원에서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벌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을 염려했지만 바른 판결을 내놔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법원에서도 이번에 이 이재명 지사의 사건도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좀 정치 풍토 자체가 달라지는데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미 신부님하고 황시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 아니한 재판은 없습니다. 모든 재판이 다 중요한 재판인데,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작금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무엇보다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타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선복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원인은 없는데 결과만 나타나는, 콩을 심은 일도 없는데 콩을 따먹었다고 하는 이런 원인과 결과가 불일치하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듭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힘을 보태서 하여튼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기자회견을 일단 마치려고, 혹시 필요한 질의응답 밖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언론인 여러분께 확실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현재 오늘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자료가 1186명인데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이메일이 갔을 겁니다. 그 이메일에 있는 발긴 명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배포해드린 게 아니라 이메일로 받으시는 발긴 명부를